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빙그레 얘기가 오랜만에 뭐 자주 나오긴 하지만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빙그레 그룹의 장남 오너 3세 김동완 사장 재판에 지금 넘겨졌다는 얘기, 이 얘기 먼저 해보는데, 뭐 우리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 많이 먹잖아요. 오너 3세까지 김동완, 이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 김승현 회장은 아실 겁니다. 알죠. 하나 회장. 예. 그리고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 회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두 분이 형제지간이죠. 형제죠. 그 두 분의 그 선친,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종희 분이라고 이제 한국화약. 예전엔 조선화약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다이너마이트 화약 쪽에서는 굴지의 기업을 이루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김종희 전 회장의 그 차남입니다. 네. 김호연. 근데 그룹을 분리했어요. 하나그룹과 빙그레 그룹인데 지금은 빙그레 그룹의 그 오너 3세인 이 3세가 동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의 아들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김호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완 사장이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는 거고요. 김호연 회장의 아들이네요. 아들이죠. 김승현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조카지간이고, 예, 큰아버지 김동관 그쪽 사고는 사촌지간이고.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83년생이시고요. 네. 이 김동완 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한영회계법인에서 있다가 빙그레 입사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오너 승계를 위해서 빙그레 그룹 빙그레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갖고 3세 경영을 본격화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예. 재판에 지금 넘겨진 이유가 참 놀라운 게 경찰관을 폭행한 거예요. 이게 6월 17일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예. 지금이 8월이니까 8월이죠. 두 달 전입니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로 해서 기소 이런 얘기고 그때 경찰을 폭행을 했던 게 아마도 이제 본인의 그 거주지 같습니다. 용산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됐는데 왜 집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술에 취한 상태로 피우는 걸 출동한 경찰관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하는데 그 오해하신 거죠. 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전입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내가 나를 왜 잡아가? 라고 해서 경찰관을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시간도 놀랍네요. 저는 또 얼핏 봤을 때는 밤에 뭐 음주한 후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주치간에 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전 9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음주 보면 대충 한 새벽 한 3시 이전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그러면 또 음주 사고가 새벽 5시에 이럴 때 또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좀 정말 일찍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2-3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지? 아이고 이게 약주를 많이 하셨나? 아하. 그래서 경찰들도 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전혀 보통 우리가 주치폭력이라고 하면은 대비를 하거든요. 네. 대비 없이 맞은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예상하죠. 거죠. 술 취한 사람 있으면 경찰도 약간은 이렇게 방어하면서 접근하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군요. 그래서 전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래서. 김동완 사장 측에서는 사죄와 반성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 사건이 오래 전에 2달 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반성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때문에 경찰 단계 때는 뭐 조용히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법정에 본인은 어쨌든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반성한다는 걸 6월에 했으면 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8월에 해버리니까 이거 너무 속이 보인다. 재판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잘 보여집니까? 글쎄요.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겁니다. 반성한다는 분명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좀 색안경이 끼게 되네요. 미안하게도. 빙그레를 이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긴 한데 장남이고 뭐 그렇죠. 3세 오너니 경영진 수업 받고 있다면 빙그레만 딱 따져보면 저 뒤에도 우리 이제 빙그레가 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좋아요. 광복절 맞아서 애국지사한테 한복 전달하고
그 모델로 그 탁구의 그 신유빈 선수 그렇죠. 발탁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상당히 좋다 이런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빙그레에서 예. 국내에 생존하신 애국지사도 방문해서 후원도 하고 또 한복 얘기도 하고 아까 신유빈 선수에 대한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호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나오잖아요. 아닌데 네. 기업주가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저 같아도 빙그레 좋아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뭐야 이 오너가 뭐야 이게 그러면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기업은 좋은데 기업주가 이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오너 리스크란 표현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네. 그 오너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오너 리스크가 또 회자되기도 합니다. 하필 사촌지간이 있긴 그러니까, 한데. 아니 김승현 회장은 유명하시고 사실은 저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관련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승현 회장이 또 이거 한 주먹 하셨던 네. 일이 있었죠 예, 예전에. 예. 제가 서울경찰청에 일할 때인데 네. 그 사건 담당하셨습니까? 갑자기 밤에 불려 나왔어요. 아, 뭔가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프로파일러들은 북창동이라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에 술집의 삐끼들을 정보원으로 예전에 많이 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상한 애들이 많이 가니까. 끈앞풀로 합시다. 예. 네, 끈앞풀. 죄송합니다. 정보원 끈앞풀로. 정보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강남으로 불려가서 거기서 뭐가 후다닥 해서 청계산에서 맞고 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이군요. 네. 네. 김승현 회장이 그 이남이죠. 네, 둘째. 네. 네. 김동 뭐 하는 분이 거기서 맞아갖고 경호원을 동원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끈앞풀들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경찰들이 서울에서 아니 나는 자고 있는데 불려가니까 이게 뭐야 막 했는데 그게 그 사건이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김승현 회장, 김호연 회장 말씀하셨으니까 사촌지간에 김동완 씨하고 맞습니다. 예. 그 삼형제입니다. 그렇죠. 예. 김동관, 김동원 다 얘기가 예. 됐으니까 김동선일 겁니다. 아마 예. 삼형제인데 김동선은 유명한 승마 선수. 승마도 하셨고 그분도 좀 뭐 일이 있었는데 특히 김동원 씨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예. 그거 있어서 뭐 때리고 예. 경호원 가서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네, 됐죠. 보도 많이 됐죠. 맵값 사건, 맵값 그러니까요. 사건이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재벌 그 회장이 네. 직접 폭력을 행사하게 이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 때문에 하여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2, 3세들의 항상 그런 문제가 재벌 1세가 이런 일을 일으키진 않는 것 같고요. 재벌 1세는 아니죠. 왜냐면 자수성가하고 이룬 사람인데 성실하고 아주 그렇죠. 그런 강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2세까지 2세도 잘 안 괜찮아요. 해요. 근데 3세 가면 3세 분들은 아마도 이게 호황이나 아니면 좀 넘치는 어떤 것 때문에 네. 이런 일탈이라는 것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대부분이 3세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3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예, 것 예. 같아요.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3세 아유, 그냥 사건들 뭐 너무 입에 담 그렇지만 대한항공 조연아, 아,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네요. 조현민. 예, 예, 예. 지금은 저기 네. 성함을 개명을 하셨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뭐 땅콩 해양 사건 많이 아시는 그 사건이죠. 네. 그 어차피 그 유명한 조연아 조현민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다 아시는 알 겁니다. 그거고요. 예, 예.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뭐 아시다시피 운전 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그리고 노동청에 그 진정을 내서 했던 그 사건이었고요. 네.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도 역시 뭐 수행 기사한테 그런 형태의 폭력 부분도 있었고요. 네. 주로 이제 이게 그 본인이 타는 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그런 폭력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기사분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이게 말이 맞는지 다 녹음이 돼요. 맞아요. 이상하게 다 블랙박스 가지고 있어요. 있죠. 맞아요. 전화기 다 들고 있죠. 이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도 네. 조금만 자중해 주시면 아니 기업 경영 잘 하시잖아요. 경영들을 잘하고 네. 그만큼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함부로 갑질을 그렇죠. 행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희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웃기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선 경찰서에 네. 전산실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회장님들이 어떤 뭐 출국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정가 기록을 이렇게 출력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걸 뭐 당연히 그건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쫙 나오고 보통 한 장이었고 없음 나오는데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 정가 기록. 그래서 사건 기록.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눈을 보면은 민망해하실 것 같아 갖고 예.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 뭐 노동법 위반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네. 어쩌면 그럴 수 네, 있다는데 근데 폭행, 협박 이런 거 있다면 시대가 문제가- 변하면은 폭력, 폭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정말 뭐 기업 경영도 잘 해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하는 게 말이 시대가 됩니까? 변화했으니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도 가지셨으면 어떤가? 제가 잘 뭐 모르는 분야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소한만 그 당연한 이래서. 겁니다. 예, 예, 우리 베프님 예. 그 말씀하실 예. 수 있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취객 말리다가 지금 부상 입은 우리 경찰관들. 예. 이번 경우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네. 아니, 공무집행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연 1만 명이 그런 피해를 뭐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폭이죠. 거의 다 주폭이죠. 예. 술이고 요즘은 또 마약을 하고 나서 막 그 몸으로 부딪혀서 약에 취해서 취해갖고, 예. 의사 상실하고 경찰한테 예. 가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리를 하는데 네,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벌금형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라서 네, 그게 한번 처리하고 나면 다시 지구대나 경찰서 와서 약 올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뭐 내가 다시 나왔다? 또 약 올리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다고요? 굉장히 그 경찰관으로서는 뭐가 예. 되냐면 자괴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고무집행방을 해서 이렇게 술 먹고 딱 보이는데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바로 뭐 나와갖고 또 약 올리면은 이거 이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네, 또 예전에 또 경찰도 하셨으니까 동료 경찰들이 그런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요.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주폭이 들어오면은 막 손을 떨고 막 긴장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 심리 상담도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느냐? 근데 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높이지 않으세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경찰이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감내해야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감내는 좋지만 반복되는 어떤 상습범들은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 경찰이 감내할 수 있는데 네. 이건 그래서 늘 주폭이라 그러잖아요. 서너 번 이상 그것도 약 올리고 와서 또 행패 부리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들 경찰 노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경찰 노조. 예, 그리고 네. 왜 경찰 노조가 필요하냐면 미국의 경찰 노조가 있으면 그 경찰 노조가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대응을 해주거든요. 네. 우리 경찰청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그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네. 해요. 근데 노조가 하는 건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어느 경찰서에 그렇죠. 직장인 노조 그죠, 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전향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무원이 무슨 노조라고 하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 아니죠. 예, 예. 법률적 대응을 좀 맞습니다. 할수 예, 적어도 그거는 예, 최소한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벌 얘기 하나만 좀 더 나누어 보죠. 저 최태원 SK 회장이죠. 또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간장인데 두 사람의 연소송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재판 판결이 있었어요. 어제 나왔는데 노소영 관장이 김영 씨 아마 최태원 회장하고 동거하고 있는 분인데 위자료 소송을 30억을 넣었는데 20억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런 게 위자료가 이 정도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 5천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5천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야, 이 사건이 세계 그러면 사건이다 보니까 많네요. 그 판사님들은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인정했다고 그렇죠. 보고 또 위자료라는 거는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권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천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많아봤자 부정행위는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억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되면은 향후는 위자료의 상한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재산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SK라는 재산. 전체의 큰 재산.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항소를 이제 안 하겠다. 네. 김희영 씨가 그거를 밝혔더라고 직접. 어떤 심리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희영 씨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네. 판결문을 좀 간략하게 해달라. 예, 예. 내용을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니까 예.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됐고 네.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책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우리 김희영, 최태원은 그 노승 헤어지니까 그걸로 정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쪽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가장 싶어요. 이제 큰- 정리됐다. 예, 예. 돈 뭐 줄 테니까 이제 좀 마무리해달라. 이 사람들이 20억이 없어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베프님한테 제가 봤을 땐 한 2만 원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10,000원도 안 되죠. 저는 전 위자료 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